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은 딱히 없지만 이곳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항상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만 했어요. 제 동년배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가? 너희 언니들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 여자애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잖아.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고등학교라도 나가야 해. 은행에 취직하는 게 더 좋겠죠? 은행 같은 얘기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깝다고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한두 명 못 가는 애들이냐? 그래,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집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라고? 너희들한테 볼 이유가 없다고.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주면 됐잖아. 무슨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보니 하나 둘 시집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적응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에서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내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미안해요 엄마. 도용이 착하네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도형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대신 이제 내 덕분 생각은 말라. 그렇게 반대해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말아야 해.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진짜 사람이 사는 거야? 시부모님의 반대가 강력했지만 남편도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큰 집안의 살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나이도 많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박사 수준 이상이었거든요. 어머나, 정말 웃겨요. 진짜 쇼킹하죠.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 뒤라 불러야 할까?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럴게요 말인데 중졸이라니 그래도 기분은 맞춰주어야죠.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사님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이 생긴 거 아닌가요? 뭐이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동서도. 동서 매력이 모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것이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 놔두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바쁘게 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라셨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나는 게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이 볼란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하고 있나요? 그런 말씀은 어머니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제멋대로 우리가 날뛰고 있네요.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해요. 형님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날뛰고 있나요? 어머니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가셨다가 우리랑 가셨나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제게 내버려둬라. 너희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말해도 아픈 것 같아요. 기회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형님들과 어머님이는 제가 없는 줄 아셨나 봐요. 뒷북치듯 얘기하는 일이 참 힘들죠. 대부분이 그렇죠.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들이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이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히 손끝이 났어요.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기만 하셨는데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는 집안일인데도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며 배가 무거운 일이었지만 저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집안일을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니까 우리는 뭐 책만 보고 뭔가를 말하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좀 부탁할게, 아냐? 동서가 결혼한 이후에는 팔자가 불났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형님, 어떤 부탁인가요? 동서가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일이기도 하고 동성이 임신했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름이 아닌 영화 대본에 등장하는 대사 같군요.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말투와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곤란해요. 알겠어요.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겠죠. 형님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일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게 이따구로 대해주지 말고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손익 형님들이라 할지라도 인격 모덕에 어긋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겐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이 되게 웃겨요.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기처럼 잡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디 무식하게 우리를 그러한 여자로 대하다니 정말 웃겨요. 진짜 말이에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실로 그러한 느낌이 드네요. 동서 주변에는 모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인가? 조용히 해야 해요. 그리고 공정함을 보여주던 것에 비하면 집안일은 쉬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죠? 저는 형님들께 예의를 갖춰 달라고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전 가혹한 임신 생활을 겪으면서 홀로 아이를 속에 품고 참았어야 했어요. 남편 외에는 아무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입터티도 없이 형님들과 가정일을 함께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나에게로 넘어왔어요. 형님들은 자신과 똑같은 딸들을 낳았고 곧 그 뒤로 나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거든요. 어머,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떡해. 진짜로 내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 설마 아들 한 명 낳았다고 변할 거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데 그런 반대하는 결혼을 할까요? 서방님이 아니잖아.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아우, 짜증나. 왜 또 그 놈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지? 자들을 속상하게 하는데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를 수 없게 단단히 눌러놔야 해요. 형님. 당연하다고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돼. 아들을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나오면 돼. 예,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어요. 저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녀들보다 우리 아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는 눈치였지만 그것 때문에 확실히 예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참으로 미안하게 여겼어요. 속으로는 나빠할 것 같아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은 정말 힘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질 때부터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고 아들만을 따로 논쟁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여자가 시집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계신 옛사람이셨기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나는 윤우랑 마실을 좀 다녀올 테니 집을 잘 지켜봐줘. 그리고 오늘 곰탕이 좀 끓여져 있길 원해. 어머야, 윤우만 데리고 가시겠다고? 우리 아영이와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세요? 나는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했나요? 아영이와 아윤이도 함께 옷을 입혀가세요. 달곰탕을 끓여놨으니 우리가 같이 다녀올게요. 네, 어머니님, 달곰탕 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영이를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당신은 어머니의 첫 손녀이지요. 시어머니는 공격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내 아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히 제한을 두었죠. 전 단지 그러려니 했을 뿐이에요. 그런 행동들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게도 둘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꿈꾸던 아들을 낳았답니다.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아들을 좋아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 큰 형님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언제 그랬냐고 물었어요. 시부모님의 자부심은 막내 손자 쪽으로 향했죠. 아무래도 박사가 된 며느리에서 나온 손자니까요. 고기를 더 많이 했겠죠? 그런 아들에게도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고 난 후 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 일을 해야 정상이죠. 당연히 누리는 것은 정상이고요. 그래요. 동서의 그림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죠. 형님의 말이 맞다니까 요동안 조금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졸 아들과 박사들이랑 같아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이 명확해졌죠. 그렇죠. 진짜로 어머님의 희기가 흐려졌는지 걱정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행이에요. 중졸 아들 아니에요? 형님들의 말씀이 심한 게 아니에요. 형님께서 아이들을 금지하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야. 아들을 이렇게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형님들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학교 다니셨나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더욱 화가 나네요. 그만해 동서 뭔가 잠깐이라도 어머님과 아버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아내고 있어요.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급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런 취급을 잃는 게 괜찮았지만 제 아들까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가능한 모든 일을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언정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영리하게 자라났어요. 그는 지혜로웠으며 나는 그의 열흘 만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열혈 엄마로 알려진 나에게 내 아들은 영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학습을 주도했고 이미 공부가 뛰어났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날이었습니다. 나는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3명은 함께 살며 평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 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는 아영이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패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잠깐 살 때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넌 여전히 무딘 뱅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늘어진 적 없게 있어야지. 뭐라고요? 다 말했어요. 기다려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을지? 형님이든 저든 알아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전 말만 남기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만모삼천지교를 현대 세상에 태어나서 열정을 쏟은 적은 처음이었죠. 다행히도 아들이 그 길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방학에도 공부하기 쉽지 않은 제게도 제 말을 따라주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밤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철저히 시켰죠. 또한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까지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열정적인 학생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어요. 새벽에 대형 집안일들을 마무리 지은 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의 공부 일정과 가끔씩 10월에는 밥상을 차리는 것까지 모두 해내야 했죠. 몸은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내 형제들은 저를 도와주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 바빠서 미화장을 하러 다녔어요. 일을 하는 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도 따로 살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죠. 악착 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를 그렇게 공부시켜도 핏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서야 어떻게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우리 형님도 명언을 내리려고 하신다. 동서를 잘 기억해라. 우리 형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 네, 어떤 말을 하려고? 혹시 기분 나쁜 말을 하려 하면 난 듣지 않을 거야. 오늘 아버님께서 전골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바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아는데 넌 그냥 조용히 공부해라. 아무리 날 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요. 난 아버님과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요.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쁘게 생각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이고 상도 타요하며 예의도 지켰습니다. 바르고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지.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었어. 또 학급에서 1등을 하다니. 참나, 넌 누구 닮아서 이리 초명하냐. 어렸을 때 나를 닮았다는 말이지? 아이고, 맞아요. 우리 윤호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닮았고 지혜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우리 윤우 덕은 웃음이 아주 좋아. 아, 윤우가 또 1등을 했네요. 아영이는 2등이었죠. 아버지,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였어요. 다음에 나영이가 1등 할 거예요. 물려받은 지식은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음은 대봐야 알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를 나가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윤이 우리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반장이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을 보는 기쁨에 산다니까. 아무튼 너희 자식들은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엄마도 머리를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이야.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무수히 했다. 그 정도로만 보면 중졸. 언젠가는 제와 형님들이 쟤를 또 비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어요.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아버님도 항상 윤호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주들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희들한테도 이 세상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마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조차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했어요. 또한 형님들에게 충분한 공격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방에서 울음을 쏟았다고 하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아들이 운 것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때문에 정말 가난해서 학교에 못 다니게 되었었거든요. 이런 엄마 때문에 우리 윤우도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엄마야 내가 죄송하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에게 소원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이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바라는 것은 없었고 그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윤우야, 좀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나겠다. 원래대로 하세요.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부리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술은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도 큰엄마들도 그렇겠지?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 좋게 말해주기도 했었고 3년 후 그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 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에 다니는데 저희 집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형님들도 입막을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정말로 까무러질 뻔했어요. 내 평생 모든 고난을 상쇄해주는 순간이었죠.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엄마 자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이제 그동안 전혀 못했던 것들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고마워요, 엄마.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서울대를 꿈조차 꾸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 인우야. 정말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몰라.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챙겨 먹어야지. 체력이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야. 엄마가 너무 기뻐해.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무뚝뚝했던 샤부님께 20년 동안 밥을 차리며 고마워 한 말 한 번 못 들었지만 아들이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가지고 온 그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어. 그 순간이 더욱 감동적이었어.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이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야.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 정말로 생애 처음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야,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이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고 아주 놀라셨네. 원래라면 아버님과 눈을 못 맞추지 않았을 텐데. 뭐, 동서야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우리 아연이. 대학을 얼마나 잘 다녔는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너한테 그건 잘 줄 거야? 형님이 약을 확실하게 올렸어. 얼마나 고소했는지, 그리고 그의 결정이 이루어졌어. 아버지는 매년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 세뱃돈이었어. 아버지가 한 말씀 씁니다. 형제들은 큰 소리로 하셨어요. 매우 크게 말씀이죠. 나 또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연 순서대로 주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절의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아이들마다 모두 이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로 말하는 건가요? 중졸인 동서는 정확히 얼마나 주신다고요? 너무 멋지게 해주셨네요, 아버님. 동서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러게요. 우리 동서가 얼마나 주실지 기대돼요, 아버님. 장난 좀 그만하십시오, 아버님. 이제 우리 애들도 컸는데요. 역시나 그랬군요.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도 아버님께서는 아들 단지 중절 며느리 이상 이하가 아니죠. 형님,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둘째 형님이 박장대소를 하다 보니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이 상한 채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차례로 3회씩 올렸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 제 절 앞에 봉투를 건네시는 시아버지께서 전 뜯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이 비아냥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형제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했기에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세배 봉투를 뜯으셨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지요. 뜯어보라고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앞에서 열어봐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그런데 동서, 이거 얘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잖아요.
얼른 열어봐야 해요. 어머, 이건 집문서가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제게 준다고요?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광교 아파트라고 하죠. 아버님께서 제게 집문서를 주셨고 형님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주시고 저에게는 광교 아파트 하나를 준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이게 맞는지 혹시 형님들과 바뀐 건 아닌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너무 무심했지? 처음에는 정말 너를 싫어했는데 하지만 너를 알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너의 덕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동안 너를 너무 몰랐어. 미안해. 이제야 내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모의 온정을 받아주겠니? 앞으로 모든 큰 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나에게는 다 같은 며느리야. 그것만 알아두고 많이 서러웠어.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주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뿐이죠.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으로 울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좀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니요.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우리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죠? 상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막내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욕심 좀 그만 내시오. 그렇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욕심이 과하면 달인 아는 법이죠.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의 덕이 따르지. 너희는 욕심만 챙기지 말고 전에 너희 아이들 제대로 키워놔요. 이들아, 너희네 아영이라도 대학 가버렸어도 아연이 되어 망하지 않게 데려다주는 게 내 임무니까. 내가 가만 있지 않을 건데, 알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은 중절며느리라고 불러라. 요절을 낼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었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네요.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때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네 큰 소리 치는 건가요? 지금 어디서 한번 볼게요. 너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것 보면 안 봐도 훤함.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꿈에 그리던 분괴를 할 수 있었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정보를 그렇게나 드시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입니다.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유산으로 형제 셋이 재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은 일을 마땅치 않아 했지만 지금은 어찌할 바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는데 엄마는 석박사가 되지 못한 것을 늘 아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제 인생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